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추구 5번째 시간인데요. 추구라는 예책은 선현들이 좋은 시구절들을 모아서 오원으로 되고 4줄, 오원 절구의 시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시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 압축되어 있는 뜻들이 많으니까 유념하셔서 잘 생각하시고 해석하시고 한자의 해석들이 약간 바뀌는 것들만 주의하셔서 해석하고 의미를 갖는다면 너무너무 좋은 식구절들이 많습니다. 음미하기가 참 좋습니다. 읽고 또 생각하고 읽고 또 웃고 음미하고 다짐하고 막 이런 글귀들이 참 많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보통 5자씩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원으로 된 시들은 제가 어떻게 읽냐면 2자를 읽고 3자를 읽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첫 번째 보실 건 2자씩 읽으니까요. 송작, 영객, 덮을개, 영객개, 송작, 영객개, 월위, 독서 등, 도리, 천기금, 도리, 천기금, 강산, 일화병, 이렇게 2자, 3자 읽으시면 됩니다. 송작, 영객개, 월위, 독서 등, 도리, 천기금, 강산, 일화병이라 라고 하시면 좋은데요. 2자씩 하니까 2자를 해석하는 겁니다. 소나무가 지을짝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소나무가 뭐가 되었냐? 영객개, 맞이할 영, 손님객, 덮을개. 손님을 맞이하는 덮개가 되다 라고 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덮개가 되더라. 누가요? 소나무가. 자, 소나무가 손님을 맞이하는 덮개 역할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해서 소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보시면 이렇게 아름드리 이파리가 쭉 늘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랑.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 밑에 사람이 비도 피해도 되고 햇볕이 쨍 비치면 그늘 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소나무가 덮개 가리개 역할을 하는 걸 그림처럼 이렇게 글만 읽어도 그림이 연상이 되게끔 했죠. 아랫줄도 보십시오. 월이 독서 등입니다. 달월, 할위, 일글도, 글서, 등잔 등. 달이 되었더라. 뭐가 되었더라? 독서, 글을 읽는데 등불 역할을 해주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추구글은 이런 자연 현상을 5자로 무조건 하는데요. 대꾸를 해요. 대꾸라는 말은 여기에 주어가 오면 얘도 주어가 오고 얘가 동사가 오면 얘도 동사가 되고 얘를 손님을 맞이한다고 해석을 했으면 얘도 책을 읽는다라고 해주고 덮개가 되었다, 등불이 되었다 해서 정확하게 너랑 나랑 오는 위치를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대구 역할, 대꾸법을 사용해서 시를 압축적으로 쓰고요. 시를 읽고 해석하자마자 머릿속에 그림이 생겨날도록 그렇게 묘사하는 식구절이 추구에 한가득 있습니다. 자, 쉽지요? 소나무는 손님을 맞이하는 덮개가 되었고요. 달은 독서할 때 등불 역할을 해주더라. 연상되셨습니까? 그 다음 아래는 뭐냐? 도리, 복숭아도 베리, 복숭아도 베리. 이제 봄에 복숭아꽃이 피고 배꽃이 피면 천기금, 일천천 배틀기 비당금, 일천천 배틀기 비당금. 천개의 배틀로 짠 비단같이 보였대요. 뭐가? 복숭아꽃하고 배꽃이 활짝 핀 그런 막 자연 뒤에 산이 있고 쭉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그걸 한 커트 다 그림처럼 본 거예요. 그거를 또 그림을 어떻게 연상을 했냐? 옷감이나 커튼이나 그다음 이불에 있는 천 무늬로 본 거죠. 그랬더니 그럼 복숭아꽃하고 이 배꽃을 큰 천에다가 술을 놓으려면 얼마나 많은 작업이 필요하겠어요? 배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쁜 경치처럼 보이는 복숭아꽃과 배꽃을 1000개 배틀을 사용해서 만든 비단천같이 보였대요. 정말 멋지지요? 그 다음에 강산일화병이다. 강산일화병이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강매산, 강과 산은 일화. 한 폭의 그림 같은데 한 점의 그림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병풍.
병풍은 옛날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뒤에다가 이렇게 가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 그림이니까 병풍은 보통 그림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폭의 병풍의 한 장면 같은 거예요. 근데 병풍을 보면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림을 그리죠. 제사할 때 뒤에 세워놓거나 옛날에는 장례를 집에서 치르기 때문에 시체관을 넣어놓고 거기를 다 이렇게 가려놓은 다음에 앞에 상체에서 조문계를 받죠. 그래서 병풍인데요. 강과 산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한 폭의 병풍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숭아꽃과 백꽃, 강산이 그림같이 비단같이 예쁘다는 걸 시적으로 표현했죠. 멋지지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소나무는 손님을 맞이하는 덮개가 되었고 달은 책을 읽을 때 등불이 되었구나. 복숭아꽃과 백꽃은 청개 배틀로 짠 비단천같이 보이고 강과 산은 한 폭의 병풍이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멋지죠? 두 번째 시제 볼까요? 미운 과하한 두 자씩 세 자씩 미운 과하한 소우적오동 소우적오동 학문천재보 학문천재보 탐물일조진 탐물일조진 이렇게 하나씩 한번 볼까요? 미운 자글미 구름은 진할과 가하한 물하 한나라한 물하 한나라한 미운 아주 작은 구름들 미세한 뭉게 구름들이죠. 구름들이 하한을 지나갑니다. 이 하는 한나라에 있는 강인데 한나라의 중심지에 있던 강이 황하강이에요. 그래서 황하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작은 뭉글뭉글 구름들이 황하강 위를 지나간다. 그럼 얘처럼 짝꿍이었던 바로 아래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주어 목적어가 와요. 볼까요? 소우 성길소 비유예요. 쭉쭉 내리는 비가 아니라 살살살살 성길대 내렸다 그쳤다 내렸다 그쳐서 이런 것들은 보통 소나기라고 합니다. 소나기 내렸다 그쳤다 성길다 쭉쭉 오는 장대비가 아니라 성길게 오는 비가 오동나무를 뭐 해요? 적셔요. 오동나무를 적신다. 자 보십시오. 미세한 구름이 지나갔다. 소낙비가 적셨다. 뭐를? 자, 황하강 위를 지나가고 오동나무를 적시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짝꿍이 되는 19절을 하나 보십니다. 자연환경을 딱 연상이 될 거예요. 그 다음도 두 개가 짝꿍인데요. 학문 천재보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우라 그럴문. 글씨를 배우는 것은 천재보요. 일천천 제자가 원래 실을제인데 여기서는 1년, 2년 제자예요. 해제. 그래서 천재 그러면 천년입니다. 천년. 우리가 보통 천재이루 이런 말 쓰죠. 천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아주 진기한 기회 이럴 때 쓰는 천재이루 할 때 그 천재예요. 천재, 천년의 보물이 된다. 학문, 공부를 한다는 것은 천년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보물이다. 정말이죠. 다른 거 필요 없고 공부는 정말 남 주는 거 아니고 내가 갖는 거죠. 근데 요즘은 또 공부해서 남 주자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이런 지식 전해주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 실수할까 봐 당연히 실수하지요. 실수한 거 있으면 많이 지적해 주시고요. 실수한 만큼 또 제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천년을 이끌어가는 보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볼까요? 탐물일조진이라 탐물일조진이라 탐할 탐 물건물 물건을 탐한다는 건 한일 아침조 티끌진 하루아침에 티끌과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겁니다. 티끌이 먼지예요. 여러분 청소할 때 먼지 털어요. 먼지 많이 나오죠. 그 먼지 다 날아서 없어지죠. 다시 그거 모을 수 있나요? 못 모으죠. 모으는데 청소기로 해야 모으는데 방금 100% 다 못 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탐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티끌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의미 하나도 없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먼지 모아서 재산으로 하려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람이 자고로 물건을 탐하는 건 헛된 일이고 학문을 배우는 것이 천년에 갈 수 있는 보배로운 일이니까 사람이 자고로 물건보다는 뭐 해요? 배움에 힘쓰고 자기 수양하고 인격에 다 이렇게 담아놓고 그것으로 또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공부하고 책 보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합니까?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뭐 공부를 잘하고 막 그러진 않지만 공부를 해서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그 희열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내가 그래서 이랬구나, 아하 할 때 이렇게 느끼는 감정인데 제가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고 우리가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보다 더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내가 뭔가를 깨달았을 때 나온답니다. 그거는 아무리 웃어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나오지가 않고 내가 어떤 지적으로 대단한 걸 깨달아서 뇌가 기뻐하는 상태가 될 때만 나오는데요. 그게 노화도 방지하고 치매도 방지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무슨 돌핀이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 천년의 보배가 되고 물건을 탐한다는 것 하루아침에 티끌이니까 무엇이 중요하겠느냐라고 선생님들이 말했겠죠. 분명히 이거 가르칠 때. 그래서 물건 욕심내지 말고 공부 욕심내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쪽은 자, 세세한 아주 작은 뭉게구름이 황하강을 지나가고 소낙비가 오동잎을 적시고 학문이라는 것, 글 배우는 게 천년이 가니 이걸 좀 중시하고 물건을 탐한다는 것 하루아침에 티끌이니까 굳이 이거에 너무 힘쓰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추구는 오원으로 된 시들입니다. 두자, 세자 띄어 읽으시고 대꾸법이니까 두 줄씩 꼭 짝지어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맨 뒤에다가 읽기, 해석하기 정리해둘 테니까 1분 정도 투자하셔서 꼭 추국 구절도 습득하시고 완독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 구독 설정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함께 한자 공부, 추구 공부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